근데 그걸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그 휘둘리면 샀다 팔았다. 네, 그러면 돈 못 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시너지 가진 사람이 같이 함께 모여서 뭔가 일을 한다면 오히려 효과가 더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물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할 때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식 파악하는 것도 아마 그런 게 작용할걸요. 그러기 위해서는 책만큼 좋은 게 없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제가 이제 마포나베 독서 모임을 한 6년간 했거든요. 사실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독서 모임 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독서 모임을 이제 만드셔서 운영을 하시는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나요?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새벽 6시 반에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거 준비하고 하려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처음에 만들 때는 7명이 시작했다가 지금은 뭐 많을 때 100명까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기 때문에 이제 줌으로 하지만 사실 그거 마포나비 우리 독서 모임을 만든 것도 사실은 어느 작가가 그 책이 6개월 있다 나와야 되는데 이분이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얼마나 없냐면 페이스북에 뭘 글을 올리면 좋아요가 겨우 10개 미만으로 그치는 거예요. 야, 그거 보니까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이 나와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출판사한테도 미안하고 저자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저자한테 얘기했죠. 그 저자가 이제 후배예요. 그래서 야,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책이 나오면 큰일 난다. 이거 안 팔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팔 수 있는 팔로가 없으니까 이걸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자네의 편을 만드는 건데 자네의 편을 만들려면 독서 모임을 일단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독서 모임을 같이 자네가 회장을 맡고 내가 이제 뒤에서 서포트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자네의 그 어떤 편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7명에서 100명까지 100명이 넘도록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6개월 후에 한 80명, 100명이 되니까 책이 딱 나오면서 그게 진짜 사람들이 많은 호응을 해서 그게 경제경영 분야에 6위까지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잘 됐죠. 강의도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결국 그분 이제 일로 인해서 만난 분이지만 그분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걸 이제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하다 보면 지금도 이제 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잠깐 끝날 줄 알았는데. 잠깐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선의지 두 번째 법칙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 상대의 목표가 곧 나의 목표.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나와 관련된 사람을 먼저 부자가 되게끔 도와주는 그렇죠. 거. 이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게 말처럼 게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제가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메모의 기술이라는 책 아시죠? 그 워낙 유명하니까 그게 한 150만 부 이상 나왔거든요. 네. 옛날에 2000년도 초반에. 근데 그 출판사가 내는 책마다 다 책이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면 누가 봐도 안 나가요. 제목이 뭐 모기의 역사, 파리의 역사 누가 보겠냐고. 그러니까는 근데 우리 그분이 우리가 거기 번역을 많이 해줬는데 1000만이 넘는 돈을 우리가 계속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받지? 그래서 고안해낸 게 이 출판사를 잘 되게 해야 되겠다. 장사가 잘 되게 하면 그냥 밀린 돈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메모의 기술 제 책을 일본에 출장 가서 제가 그걸 컨텐츠가 우리나라의 메모 그 당시에 메모에 관련된 책을 한 권도 안 나왔었어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무조건 만문으로 나가겠다 하고 가져와서 그 출판사에 제가 소개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 책이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10,000부 주문이 들어오고 2주 되니까 20,000부 계속 매주마다 20,000부씩 주문이 들어오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1년 내내 매주마다 20,000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내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받을 돈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계속 여러 번 하면 처음에는 받아주다 나중에 짜증이 날 거죠. 짜증 나면 또 같이 수익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감정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엔 급기야 법적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적을 만들지 말자는 거죠.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혜롭게 지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는 그 생각이 있어요. 보통 그 어떤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그냥 평소에는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근데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고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을 때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때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해도 결과적으로 내가 좀 손해를 보다 하더라도 그냥 문제를 안 일으키는 게 낫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나요? 예.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건 내가 너무 손해인데 내가 호구짓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내가 손해 조금 보는 거를 안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참 그 질문이 그 아까 떠올랐던 게 아니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서는 신문 배달 총무를 하시다가 예. 갑자기 그 일본어 강사를 하시다가 예. 이제 번역 회사 예. 출판 번역 이쪽에 비즈니스를 시작하셨는데 일본어는 원래 뭐 어떻게 갑자기 이게 제가 사실은 일본어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어를 쭉 어릴 때부터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네이티브 수준으로 이렇게 발음이나 이런 게 좋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학원을 이제 제가 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선의지 사법칙 가운데서도 보니까 나와 이런 어떤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 선의지를 어떤 생활의 어떤 신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연대를 해야 된다. 네. 우리 사실 뭐 끼리끼리 뭉치자 뭐 이런 얘기는 그렇죠. 있는데, 예. 일단 이게 그렇게 필요한 일인가요? 중요한 일인가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근데 이제 한 사람의 힘보다도 두 사람의 힘을 합치면 훨씬 낫잖아요. 백진자도 맞들면 낫다고 하듯이.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시너지 가는 사람이 같이 함께 모여서 뭔가 일을 한다면 오히려 효과가 더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그런 연대,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건 뭐 누구나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죠? 이제 뭐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각종 뭐 독서 모임이나 그러니까 뭐 이제 지식과 교양을 찾는 독서 모임 또는 뭐 각종 또 개인적으로 또 모임이 있겠죠. 그렇죠. 뭐 동성 모임이나 무슨 모임이 있고 또는 뭐 보이지 않는 뭐 카페나 또는 뭐 요즘은 유튜브나 그런 채널을 통해서 인터넷 카페나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만나서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걸 하나로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떻게 상대도 같이 나와 함께 항상 같이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그거보다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독서 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강의를 하는 사람, 저자로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기업에 뭐 인사 또는 교육 담당하는 사람들도 오실 거고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어떤 직업군. 그렇죠. 직업군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필요한 곳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강사 입장에서는 그 독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인사하고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뭐 인사관리 담당자네. 그러면 이분이 책이 좋으면 한번 그분을 또 그쪽으로 또 교육을 또 모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참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은 모르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랑 성향이 비슷하네. 이 사람하고 일단 친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냐는 거죠. 그거를 이제 자주 만나다 보면 우리 독서 모임 자주 만나면 서로 이제 성향을 알 거 아니에요. 서로 말과 이게 통하니까. 그렇죠. 독서 토론도 하다 보니까 성향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가 뭐 이렇게 짝을 안 지어줘도 알아서 이렇게 서로 통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 친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좀 늘려야 되고. 그렇죠. 일단 자주 만나야 되는군요. 네. 그래야 이제 뭔가 서로 뜻이 통하니까. 이들과 연대하는 방법도 결국은 자주 만나는 데서 그렇죠. 네. 서로의 어떤 공동의 이익을 찾다 보면은 그렇죠. 나오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선의지 5법칙을 보니까 어떤 순간이 와도 긍정하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긍정적이어야 된다 무조건? 그렇죠. 저는 원래 좀 어릴 때부터 저는 좀 아주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예를 들어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막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막 여러 가지로 막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안 좋은 일만 자꾸 뭐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은 기분이 나쁘고 굉장히 안 좋았지만 뭘 생각하냐면 그래 항상 비바람만 치고 먹구름만 있는 거 아니야. 반드시 먹구름 오면 반드시 쨍하고 해뜰 날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 그래서 아무리 뭐 밤이 길어도 새벽은 오잖아요. 아침은 그렇죠.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한다면 만약에 왜 나한테만 이런 안 좋은 일만 자꾸 주어지고 고통스러운 일만 생기지? 이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주식, 그러니까 투자를 재테크를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다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사는데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게 막 맞아요. 기운이 빠지거든. 근데 분위기로 봐서는 나오는 분위기는 더 빠질 것 같아. 더 하락할 것 같아. 그냥 기운 없거든요. 진짜 네. 짜증나고. 내 손목을 막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싶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마인드가 되다 보면 일이 정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힘나는 상황에서는 저절로 힘이 나는데 이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 말씀하신 긍정적인 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른 게 있겠죠. 뭐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순간적으로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음악 듣는 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깊은 자기 내면을 좀 다스리려면 아무래도 독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책. 근데 진짜 우리 양 대표님은 책을 진짜 좋아하시죠? 책을 많이 보시고 뭐 필사도 전에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죄송합니다만 좀 미친 짓이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책을 읽었는데 좋아. 그럼 한 2번, 3번 더 읽거나 말지. 그걸 한 글자 한 글자 책의 본문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필사. 필사. 이걸 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정성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나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그럼 효과가 많죠. 처음에는 제가 이제 사실은 8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단 한 권의 책도 안 읽었던 사람이거든요. 좀 뭐든지 다 8년 전, 5년 전 모든 게 다 계기가 있었거든요. 8년 전에는 저는 제 일이 책을 기획하고 구성하고 그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8년 전까지는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한 권의 책을 읽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독서 모임에서 새벽에 독서 모임 하는 장소에 가서 그때 신선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제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처음에 읽을 때게 그냥 처음에는 그냥 막 읽다가 나중에 이제 줄을 치다 보니까 전문고 있네 해서 또 이제 글을 쓰게 돼요. 근데 이게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따라서 쓰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 생각이 들어와요. 그냥 따라서 쓰던 게 쓰다 보니까 이거는 반박을 하는 거죠. 이건 아니야. 네 생각은 이렇지만 내 생각은 이거야 하면서 내가 스스로 나의 언어를 고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힘이 길러지더라고요. 나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지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생각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그러니까 그걸 이제 확산되지 않게 딱 막는 거군요. 그렇죠. 어떤 새로운 어떤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거. 그래서 저녁에 딱 퇴근해서 책을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 독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책 읽는 시간이 저는 가장 행복해요, 사실은. 근데 우린 게을러가지고 못할 것 같아. 아침 일어나 출근하기 바쁘고 막 이것저것 일 준비하기 바쁜데 하루에 아침마다 몇 분씩 책을 읽으세요? 저는 하루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반 정도 항상 읽고요. 1시간 반이나 읽으세요? 많이 읽으시는데. 그리고 저녁에 뭐 1시간 정도 읽을 때도 있고 아니면 30분 읽을 때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금은 이제 비디오 시대가 되다 보니까 동영상 시대 그리고 그것도 이제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짧고 아주 임팩트한 짧은 영상들 이거 이제 관심들이 쏠리는 그런 세상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 출판사가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책을 안 읽으니까.
근데 이 책을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어떻게 됐든 정보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는 영상을 통해서도 재밌게 쉽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달라요. 저도 이제 짧은 영상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 뭐 세바시나 등등 보는데 이게 그냥 순간 감동을 느끼는 거하고 책을 읽으면서 이건 이제 정독을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 뭐랄까 동영상과 책 읽는 거의 느낌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책을 읽는데 막 내 그 가슴 그 깊은 곳에서 이 먹먹함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직원들한테 왜 이렇게 못했지? 왜 이렇게 내가 막대했지? 너무 무시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후회와 반성이 막 내 이 밑에서 가슴 밑에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그날 제가 각오를 단단히 하고 회사 출근하자마자 직원들 다 한 20몇 명이 되거든요. 모이게 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한테 너무나 무시했습니다. 정말 여러분한테 지금 너무나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것을 제가 이렇게 반성합니다 하면서 그래야 정중하게 사과를 했고 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생기는 직원들한테 인사도 안 했는데 부서마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내세요. 이거를 하는데 처음에 진짜 하고 나서도 내 속에서 뭐 진짜 이상한 거예요. 느글거리는 거예요? 네, 느글거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데 직원들을 오죽하게 했겠어요. 아니, 그냥 예전이 낫지. 아침마다 맞대응이 맞인사하기도 참 힘들 텐데. 그리고 또 이제 직원들한테 평소 이렇게 이제 이거 해 뭐 이렇게 명령적으로 지시를 했다면 또는 뭐 이거밖에 못해 뭐 이렇게 했다면 이거 내가 어떻게 이제 바뀌었냐면 이거 가능할까요? 아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중함을 아니까 이 직원들의 소중함을 아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무지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후회가 반성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바뀌는 모습을 보니까 와, 이게 바로 책의 힘이고 이게 바로 독서의 힘이라는 거죠. 사람을 바꾸게 만든다. 예. 교보문고에다 가면 왜 편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책이 사람을 만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책을 봐야 될까? 우리는 사실 전부 실용서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재테크 잘할 수 있을까? 주식 투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인지 알아낼 수 있을까? 이런 건데 예. 뭐 상관없이 다 좋은 책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주식의 저는 진짜 주식이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이거 하나는 내가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주식 투자한 거 생전 투자 안 하고 누구한테 지식을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주식책 한 권도 안 봤어요. 근데 내가 느끼는 그 감각적으로 해가지고 실패 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주식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했는데도 실패 본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 저는 그래요. 이 책이 가져다 주는 힘이 아닐까. 왜냐하면 저는 이게 뭐 실용서도 읽고 자기계발서도 있지만 저는 철학책을 많이 읽거든요. 철학? 예. 인문고전 철학책을. 근데 사실 투자 그 워렌 버핏이라든가 이런 투자의 대가들도 보면은 인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 틈나는 때마다 그런 책들을 많이 읽는다고. 그게 그런 인문고전 책을 읽다 보면 이 뭐랄까 생각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지각의 깊이도 달라지고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그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깊은 어떤 그 지각 속에서 진짜 그 뭐랄까 하나의 인문 철학 고전은 바다와 같다고 보면 돼요. 사실 거기에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사람을 상대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 중에 하나가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가 이제 오히려 다가오고 도움을 주기도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이 어떤 심리랄까 본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가장 좋은 것이 인문학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인문책을 여러 개 읽으면 곧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맞아요. 예. 아,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물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할 때 깨뚫어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식 파악하는 것도 아마 그런 게 작용할걸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실 때 뭐 그 텐센트라든가 MS라든가 애플을 투자해서 뭐 진짜 1,000만 원이 1억 2천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고 또 국내 주식은 뭐 매년 18% 20%씩 수익을 난다고 하셨는데 이런 어떤 좋은 실적 그러나 주식 투자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저는 진짜 네. 몰라요. 이런 좋은 실적이 얻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인문고전 철학책을 읽는 게 굉장히 독서를 많이 하는 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서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줬냐는 거죠. 그 책을 읽은 것이.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선택해서 투자하게 된 이유, 네. 그 다음에 18% 20%씩 수익을 나게 만든 그 결정. 어떤 이유 때문에 하셨냐? 이제 뭐 책은 워낙 다양한 책을 읽잖아요. 읽다 보면 이제 이 주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이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것도 사실 어느 책을 통해서 내가 뭐 많이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에게 이제 영향이 왔겠죠. 머릿속에서. 그런 무의식적으로 그런 게 쌓여가지고요. 그리고 내가 또 내 나름대로 마이크로소프트나 텐센트나 뭐 애플이나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은 망하지 않는 회사예요. 그냥 묻어두기만 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내가 지나서 뚜껑을 열어보면 분명히 지금의 10배, 20배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누군가 뭐 주식을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내가 그렇게 뭐 책을 읽은 적도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저는 어떤 책을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저절로 생기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긴 뭐 부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네. 그다음에 정보도 빨리 얻고 그다음에 궁금한 거는 전문가 찾아가서 그렇죠. 물어본다고 예. 그래서 이제 결정을 내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 애플 좋은 거 텐센트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 액션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고 문제는 샀다 해도 가다 보면은 뭐 이러저런 노이즈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갑자기 실적이 이번 분기 안 좋대. 뭐 중국이 어떻게 변한대. 미국이 뭐 공격한대. 어쩐데 저쩐데. 별의별 것 때문에 중간에 많이들 판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안 팔았어요. 저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네. 중간에. 근데 한때는 뭐 이렇게 확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근데 잘 안 팔아요. 왜? 어차피 저는 이걸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나는 장기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삼성이 처음에 10,000원짜리가 250만 원인데 300만 원 되듯이 언젠가는 그걸 내가 지켜봤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걸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초보 투자자들은 그걸 못 견디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원 하던 게 200원이 됐어. 근데 200원이 되던 게 갑자기 다시 하락하면서 110원이 되고 100원이 되면 못 견디거든요. 예. 근데 그러한 어떤 굴곡을 예. 어때요? 자주 보세요? 주식 시세? 저는 자주 안 봐요. 가끔 가다 한 번씩 이렇게 봐요. 내가 투자한 거 이렇게 보면 진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휘둘리면 샀다 팔았다. 네, 그러면 돈 못 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한 어떤 그 본인의 어떤 투자에 대한 마인드 같은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된 데에는 그런 인문학 책을 읽었던 것이 많은 영향이 주어졌을 저는 그렇게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부러 실용서 읽으면서도 그러한 마인드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걸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걸 많이 알지만 듣기를 하는데 잘 안 되거든. 실용적으로 와닿으니까. 예. 그러니까 말은 듣는데 그거를 이해하고 몸속에 이게 사무치게 이게 각인시키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인문학의 힘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하여튼 오랜만에 착하게 살면서도 성공할 수 있다. 그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니까 좀 새롭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뭔가 잘 안 풀릴 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고 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약점이 생각이 되면은 점점 커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근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거 이게 필요하긴 한데 네. 근데 그건 곧 나에게 어떤 부족한 면을 자꾸 쳐다보게 되면서 스스로 사기를 떨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군요.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사실은 새로운 또 이렇게 도약도 할 수 있는 거고 자기 발전이 되는 거지. 그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본인이 어디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남들이 그 잘 또 지적질 안 해줍니다. 예, 왜냐하면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보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책만큼 좋은 게 없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인문학책.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부의 품격, 착하게 살아도 성공할 수 있다 책의 저자시죠. 네, 그리고 출판 번역 그 회사 그리고 네. 또 출판 기획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착한 어떤 그 행동들을 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30년간 보여주고 계시는 양원근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한번 살아가면서 워낙 각박하고 그다음에 영악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만연해 있는 이런 세상에서 다시 한번 그 기본이죠. 이게 사실은 기본인 사람들에게 좋은 일, 착한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나의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네. 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